안녕하세요. 12월 9일 일요일 네 번째 2018년 네 번째 항암 그 후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디오는 다섯 번째고요. 오늘 아시는 분이 티켓을 구입하셔가지고 일주일 전에 약속을 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티켓을 미리 사가지고 예약해서 사가지고 같이 공연을 보러 왔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갔습니다. 다음 주 이번 다가온 일요일인데 오는 수요일이 되면은 벌써 4주째인데 항암 이후 4주째인데 지금 쉬고 있는데 수술을 위해서요. 몸이 복구돼야 수술을 하고 수술해서 복구한 다음에 또 항암을 치료하니까 수술 전후 한 달 정도씩은 항암을 안 받아서 지금 아주 날아다니는 건강 상태야 되는데요. 위가 어떻게 뒤틀려 버렸는지 밥을 못 먹습니다. 지금 일주일 이상 한 2주 가까이 밥을 못 먹는데요. 배고픈 것도 없고요. 밥을 못 먹어서 기력이 없는 것도 없고 몸이 아주 이상해요. 그런데 먹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계속 먹으면 아프고 하는데 먹어야지 또 산다고 또 먹고 참고 먹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할 수 없이 영양제, 들이키는 영양제 한 12온스 되나요? 조그마한 걸 하나를 먹었는데 그걸 먹고 또 아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다 뒹굴뒹굴 하다가 오후에 결국은 그분들한테 한 1시간 반 전에 죄송하다고 못 간다고 그러고 지금 이 야밤이 돼서야 트림이 많이 올라오고 겨우 살아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 놓치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수술해야 되는데 내일 월요일 새벽 6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비디오 못 찍으면 또 중단되는 것 같아서 사명감을 갖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누님이 아침에 수술 잘하라고 카톡 했는데 답도 못하고 지금 이 모자는 뉴욕에 사는 누님이 직접 뜨셔가지고 한 몇 개 뜨셔가지고 나한테 보내고 또 사실 또 보내서 지금 제가 아주 모자 부자입니다. 이것도 있고 이거는 사서 보낸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고 아주 모자는 써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잘 안 어울려서 근데 아주 이제 밴다나나 모자나 가발이나 아주 수두룩히 쌓여 있네요. 그래서 저번 주말에는 존경하시는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서 모자를 쓰고 왔어요. 교회에서 모자 쓰고 나 혼자 모자 썼는데 여성분들은 이상한 모자 쓰긴 썼는데 남자가 이런 모자 쓴 것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했는데 그래도 그 모습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11월 14일 네 번째 항암을 수술 전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그때 제가 저번에 그때 방송할 때 그랬죠. 안 받는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건 어쩌냐면 7cm 암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항암을 받다 보면. 그래서 그게 완전히 없어지면은 좀 항암을 쉬고 싶었어요. 좀 공포스러워요. 그렇게 힘들고 아프진 않은데 사람이 기가 빠져버린 것 같다 그럴까요? 그리고 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불행히도 7cm가 2cm로 줄었는데 2cm는 살아있다고 해서 그만 받겠다 안 받겠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는 거고 좋은 소식은 7cm에서 2cm로 줄어들었다는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2주는 그동안 첫째, 둘째, 셋째처럼 지내왔는데 나머지 그 2주 한번 건너뛰고 안 받는 이 2주는 더 건강하게 살 걸로 기대했는데 이 위가 뒤틀려 버렸는지 더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밥을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아프고 그래서 오늘 아침도 이만큼 먹었는데 그거 조금 영양물 마신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공연도 못 가고 너무 그분들한테 죄송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른 심틈이나 그런 건 똑같고 네 번째 항암 후유증은 보통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겼습니다. 이쪽 병원에서는 저 수술 의사를 연결해 줘서 그분 백그라운드를 체크해 봤는데 수술 경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그냥 수술 의사인 분이 저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한테 바꿨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위수술 경력이 있는 분한테 바꿔놓고 또 놀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알아봤죠. 이 병원도 다 알아봤더니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암 전문 수술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암 전문 병동도 있고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시설도 그 황제를 다루듯이 너무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옮길 수 있는 마음은 아닌데 그래도 삶과 죽음에 놓여 있는데 아무 이렇게 다 훌륭하신 의사님이시지만 아무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암 전문 그리고 위암을 수술하신 분 그런 분이 나을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내일 새벽 6시까지 가서 7시 반쯤에 수술이 들어가고 한 4시간 동안 수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하는데 그러면 일반 서지컬 의사하고 서지컬 온칼리스트하고 틀린 점이 2년간 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그런 것에 많이 해서 다행으로 집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또 알아봐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항암 후유증인지 온몸이 가려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벌레들이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그 사이언스 픽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막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물론 위도 그랬어요. 그 공상 과학 영화에 뭐 벌레 같은 큰 게 기어 들어가서 몸에서 불룩불룩한 것처럼 위가 뭘 먹기만 하면 불룩불룩 튀어나와 가지고 막 위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그냥 1, 2분도 아니고 1, 20분도 아니고 몇 시간 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낮에 디굴디굴 아파서 궁굴르다가 저녁이 돼서야 이제 트름이 나오면서 이제 좀 살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저녁밥은 포기했어요. 또 먹으면 아프니까 이제 어차피 한 끼 먹는다고 뭐 건강이 회복되는 건 아니고 먹어서 또 아프느니 그냥 굶고 내일 아침에 그냥 수술 들어간다 해서 먹는 거 포기했습니다. 먹으면 아프니까요. 이렇게 트림이 나오면 조금 따져요. 그래서 게스엑스라고 그 약도 사서 먹었는데 그렇게 효과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콜라 한 병이 게스엑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몸이 기어다니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옷이란 옷은 다 벗어서 빨고 이불 커버도 다 빨고 이불도 다 빨고 비계 커버도 다 빨고 이제 새 옷으로 모든 걸 갈아입었는데도 몸에서 기어다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드라이 스킨 아닌가 해서 로션을 온몸에다 발랐더니 그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씻으면 로션 바르고 해서 지금 그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 몸에 벌레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으면 그걸 바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에게 덕을 베푼 것도 없는데 내일 그 꼭두 새벽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신다고 하시는데 오지 말라고 굽고 말리는 것도 그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수술 날짜를 말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안 알리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도 월요일 날 직장 나가셔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하셔야 힘든데 또 오셔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또 제 마음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했는데 또 여러분이 오신다 그래서 또 말리다가 못 말리신 분만 몇 분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12월 10일 월요일 7시 반부터 수술 들어가서 4시간 동안 하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은 못할 것 같고 병원에서 나와서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1, 2주 후에 그때 영상을 찍고 그 후에 제가 오늘까지 비디오 2개를 더 찍어서 올리려고 했어요. 하나는 캔사스 트레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무거운 걸 계속 매일매일 들고 뭐 스쿼시라 그런가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게 몸에 좋고 건강에 좋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거 하는데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은 해야 되겠고 의사들이 해야 된다고 거의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해서 몇 끼 들고 그런 건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게 산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산책로를 봤는데 그때는 마침 가을이고 겨울로 넘어가는 낙엽이 지고 단풍이 오고 눈이 오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봐서 이걸 나 혼자 하기보다도 공유하면 더 좋겠다. 이런 캔사스에 15년 이상을 살았어요. 2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산책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곳이 내가 사는 이 캔사스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캔사스에 사시는 분이나 또 해외 관광에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집 가까이에 산책로가 좋은 점이 있구나 해서 캔사스 트레일이라는 제목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먼슬리로 해서 집 주변을 찍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찍어는 놨어요. 고프로를 사가지고 찍어는 놨는데 못 올렸어요.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몰라서 배터리도 나가버리고 해서 어떻게 촬영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뒤죽박죽 됐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편집이 가능하면 그걸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술 전에 노래라도 한 곡 불러서 올리려고 했는데 부르지도 못했고 녹음도 못했고 해서 그것도 못하고 부랴부랴 항암 일기는 이거는 멈출 수 없다.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거는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밤 깊었는데 이 정도까지 된 것 같고요. 그 미주에 사시는 분들한테 조그만 팁이 되실까 해서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냄새.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몸에서 나고 쿠크를 하면은 음식을 하면은 그 조리 냄새가 옷에 배고 몸에 배고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몸에서 나오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쪽 민족하고 이쪽 민족 남편 저쪽 민족 와이프하고 만나서 살면 몸에서 각기 다른 냄새가 나요. 저 같은 경우 서양 사람한테는 약간 누린내가 신내가 나요. 그 동양 사람들한테는 저는 제가 맡은 걸로는 김치 된장 냄새가 옷에서 아주 역겹게 나긴 해요. 그 냄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그 서양 분이 아내 동양 와이프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마늘은 먹지 말라고.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거죠.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이러한 상황에 특이하게 하느냐? 우리들이 아이들 2세, 1.5세를 키우는데 아이들을 옷 입혀서 보내면 여러 가지 냄새가 나서 나게 되면 왕따 당하기가 쉽지 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 입에서 입냄새 나고 옷에서 옷 냄새 나면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기보다는 나쁜 인상을 남기죠. 그래서 꿀팁은 뭐냐면 옷장에 벤트는 다 막아버리십시오. 그래서 집이 여기는 센트럴 히팅 앤 에어 컨디셔닝이 거의 다기 때문에 온 집의 공기가 순환이 돼요.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그게 옷장에도 들어가고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공기가 전체가 순환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옷장으로 들어가면 부엌에서 냄새 나는 게 옷장으로 가서 옷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옷장 벤트를 다 막아버리게 되면은 냄새가 옷장 문을 닫아버리고 옷장에 냄새가 배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냄새가 좀 덜 나고, 그 다음에 키친에 벤트가 밖으로 빨려 나가는 시스템을 해놓으면 건강에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옷은 매일 빠는 게 좋지만 안 그러면 이틀에라도 한 번씩 빨아주고, 애들은 겨울옷, 특히 그 겨울옷을 입는데 겨울 내내 입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일주일 내내 입어도 냄새가 납니다. 특히 벤트가, 키친에 벤트가 안 되고 옷장에 벤트가 막혀져 그런 조심을 안 한 경우, 친구가 이제 타 민족 친구들이 오면은 집 안에 냄새 나죠, 옷에서 냄새 나죠. 그게 약간 불쾌한 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 상쾌한 기분으로 내 1.5세 2세들이 좋은 친구들하고 거리낌 없이 삼킬 수, 몸으로 뒹굴 수도 있고, 제 냄새나 제 이상해, 쟤네 집 가면 이상해, 그런 것보다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 향신료가 발달된 나라, 아주 오래된, 그 예전에는 강대국이었던, 그 지금은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아이로 시작되는 인구 많은 나라, 거기 카레가 유명하죠. 향신료가 유명하고 냄새 많이 나요. 그들이 옆에 지나가면 또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향신료. 근데 그게 맡아서 꽃향기가 아니라 약간 거북해요. 그래서 내 자식들과 대인관계 하는데 이 냄새를 막아주고 좋은 냄새가 나면 좋은 인과관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타는데, 옛날에는 유리로 만든 헤드라이트여가지고 10년, 20년이 가도 유리가 아주 오래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햇볕 받고 비, 눈 오고 바람 맞고 하면 노랗게 아주 색깔이 뿌옇게 뜹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로 파트샵, 자동차 파트샵에 가면 10몇 불씩 하는 이런 용품을 파는데, 이거는 사지 마세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0몇 불씩 하는데 약품도 2개씩 들었고 샌드페퍼도 조그마한 게 3개씩 들어가지고, 사용 설명서 읽어보면 복잡해요. 그것도 이제 막 읽어서 이제 하라는데 다 했는데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조금 깨끗해지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치약을 써라, 구두약을 써라,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나왔는데, 제가 다 해봤는데, 다 해보진 않고 좀 해봤는데 안 돼요.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샘스클럽에 45불인가 주면은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퀄리티가 어떤지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편하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샘스에다 45불 주면 해준다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꼭 하겠다면 돈 안 들고 돈 적게 들고 하는 방법이 이거 있습니다. 알루미늄 팔리시라고 있는데, 알루미늄 닦는 거요. 제 이 회사 직원도 아니고 세일즈맨도 아닌데,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마더스에서 나온 알루미늄 팔리시가 없다면, 알루미늄 팔리시를 한번 다른 용품을 사서 한번 써보십시오. 화학약품이 아마 알루미늄 팔리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효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요. 이걸 잘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에 버핑하는 게 있습니다. 막 돌아가는 샌딩하는 머신 같은 거 버핑을 해주시면 거의 아주 그 마술처럼 깨끗해지는데, 아마 해보시고 이거 속았다, 안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경우는 되는 경우는 그게 깊이 오래되지 않은 거라 깨끗이 나온 거고요. 아주 오래되고 깊이 들어간 경우는 한 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 고운 샌드로 한 커플 2커플 벗겨 주셔야 돼요. 벗긴 다음에 아주 고운, 거의 천 같은
고운 물로 다시 한번 그 매끄럽게 해준 다음에 다시 이걸 발라서 버핑을 해주시면 아주 잘 납니다. 이거 아주 권장할 만한 꿀팁이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비디오는 제가 수술 이후, 수술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수술 이후에 대해서 사진을 올려드리겠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